네, MBN 박재인 전무입니다.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 재테크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특히 브라질 국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나은행의 고재필 팀장과 함께 브라질 국제 투자의 장점과 투자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올 들어서 그 브라질 국제 투자에 한 2조 이상 뭐 돈이 몰렸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투자 메리트에서 그렇게 막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? 네, 그 2017년에 2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 투자한 금액이 2조 5천억을 넘어섰습니다. 그 신흥국 채권 중에 국제 신용 등급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채 투자 금액이 증가되는 데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첫 번째로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차 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는 1991년도에 브라질과 한국과 체결된 조세협약 때문에 그런데요. 특히 2006년에 브라질에서는 그 해외 비거주자가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폐지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. 특히나 2013년도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투자금의 6%를 부과하였던 토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토빈세를 폐지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채권 이자율이 한국의 저금리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. 최근 매수 가능한 브라질 국채의 만기 채권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전부 다 금리가 10% 이상입니다. 세 번째로는 채권이다 보니 6개월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 10%의 이자, 연 10%의 이자를 6개월마다 이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메리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매력도 때문에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투자 장점이 많은 대신에 그만큼 또 투자 리스크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리스크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위험 같은 건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장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자산은 없겠죠. 단점도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. 이 단점 중에 두 가지를 뽑아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환율에서 오픈이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오픈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. 내가 투자하는 시점의 환율과 나중에 투자금을 이자를 지급을 받는다던가 투자금 원금을 회수할 때 환율 그 당시의 환율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. 이 환율은 원해알 환율입니다. 신흥국이다 보니 이 경제의 변동성이 굉장히 한국보다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여러 가지 복합 요소들의 종착지가 환율인 것처럼 결국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좀 전에 그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연 10%의 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자율이 높지만 이 이자율보다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요. 중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. 다만 매각을 했을 때는 채권의 금리 변동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흥국이기 때문에 경제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 또한 변동성이 좀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년짜리 국채에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3년이든 4년이든 뒤에 채권을 매각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채권을 매각을 할 때 매각 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. 브라질이다 보니까 이게 디폴트 리스크가 있습니다.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는 투기 등급으로 작년에 강등이 됐고요. 최근에는 이제 지난 5월 19일 날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슈 때문에 환율과 채권 금리와 급격히 움직이긴 했는데요. 그 이후에
이 탄핵 이슈의 결국의 종착지는 연금개혁 법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제 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은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을 좀 하향을 했었습니다. 해서 이 디폴트 리스크도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요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의 리스크를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면 브라질 지금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또 아까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. 좀 전에 장점, 단점과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는 두 가지였습니다. 환 변동성과 금리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6개월마다 이자 지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가입을 했다가 가입하는 시점에 환율과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환율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요. 될 수 있으면 이자 지급을 받지 마시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자를 받으시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률이 10%짜리였는데 환에서 한 2%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 이자를 받는 시점에 바로 약 8%, 10%가 아닌 8%로 확정돼야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.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좀 나빴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투자하게 되면 재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그 리스크 해지 방법입니다. 대부분은 브라질 국채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장기 국채들을 많이 권유도 하고 선호하시고 계십니다. 장기 국채는 금리 변동성에 좀 노출도가 좀 큽니다.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한 3년짜리, 약 5년짜리, 1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 한 3년짜리 채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금리 변동성의 노출을 조금 적게 하는 방법,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3, 4월 달에 그 브라질 국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지금? 맞습니다. 5월 19일 날 정확히 그 브라질 현지에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.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. 가격은 떨어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. 약 1% 정도 금리가 올랐고요. 그다음에 환율은 하루에 8% 정도 빠졌습니다. 3, 4월 달에 브라질 국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마이너스 10% 정도 지금 현재 평가 손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10% 정도가 되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3, 4월 달에 지금은 약 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? 아직 이자가 들어오기 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브라질 국채를 보유를 하시게 되면 현재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약 한 8에서 10%가 나 있지만 이자를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가 된다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보유하셔도 크게 무방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채권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,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이렇게 몰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다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디폴트 리스크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3, 4월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괜찮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고 팀장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브라질 국채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? 어떻게 조언을 하실 거예요? 지금 이제 가격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환율이나 유리한 것 같은데.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장점 부분들이 워낙 작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리 한 10%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3년짜리 국채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3년 뒤에 예를 들어 이자가 한 30%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럼 환율 변동성 30%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짜리 국채 정도는 투자
투자해도 크게 뭐 무리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고객분들께서는 비과세라는 매력도가 굉장히 와닿으십니다. 왜냐하면 종합과세 네. 신고를 하시고 작년에 또 그 최고 구간이 또한 신설이 돼서 44%의 그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상품인 거는 부자들이 맞습니다. 많이 투자를 하고 예, 있는 그렇습니다. 거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강남의 거액자산가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리스크 부분들을 약간은 채권은 단기 채권. 네.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을 받지 않으시고 이자는 재투자하시고 네. 예, 그렇게 투자를 좀 하시고 계시고요. 예, 네.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많이들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요. 다만 한 군데 몰빵해서 투자는 안 하십니다. 예. 네.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약 한 10%에서 15% 내외 정도까지는 투자를 좀 진행을 요번 기회에 지금 진행을 좀 브라질 하시고 뭐 계십니다. 국채 쪽에 좀 예, 여윳돈이 그렇습니다. 있으면 그 정도 네. 10% 정도 네, 그렇습니다. 거기 하고 또 다른 자산 운용을 네, 하고. 그렇습니다. 네, 예.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. 예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고재필 팀장과 함께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.